자, 오늘은 굉장히 기운 빠지는 금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XRP 같은 경우 어제 약간 좀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여기 있었던 하락형 쐐기에서 치고 나오면서 그와 동시에 200일 이동평균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으로 일본 기준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게 되면 더욱더 큰 상승이 종종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고, 또한 그와 동시에 21센트 지난 6월 2일 이후 최고점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시총 3위 자리를 이렇게 탈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됐죠?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비트코인이 좀 빠지자 XRP도 많이 오르지 못하고 결국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센트를 탈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줬었으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어제 스텔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이제 1년 동안의 축적 기간을 거치고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XRP도 1000일 동안에 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같이 올라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안타깝게도 XRP 차례가 돌아오기 전에 이제 XLM 스텔라가 먼저 올랐습니다. 자, 스텔라가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저항선을 뚫고 나온 그런 모습도 보여지긴 했었으나, 그것뿐만 아니라 스텔라 관련된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네요. 다가오는 15일 스텔라 홀더들을 대상으로 50억 VWV를 에어드랍하는 스냅샷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코인마켓.캘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unofficial 에어드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에어드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이 VWV라는 이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요. 관련된 정보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벨로 토큰인가 해가지고 그쪽도 다시 한번 뒤져봤는데 나온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문에 쌓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에어드랍 때문에 스텔라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텔라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식 자체가 가짜이거나 아니면 스텔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에어드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텔라 측에서는 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스텔라 홀더분들께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차트상 이 상승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사실 호재는 리플사 쪽에 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소식 나와도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은,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일단 이 첫 번째 짧은 정보 같은 경우는 호재는 아니고요. 리플사의 CTO인 데이비 슈월츠가 이번에 다시 한번 XRP는 다른 암호화폐들, 특히 작업증명 기반의 암호화폐들보다 전력 소모가 훨씬 더 적은 친환경적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로 더 친환경적이냐, 57,000배 정도 더 친환경적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XRP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친환경이고 나발이고 가격 올라가는 것이 이제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이 또 이제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에 XRP 레저나 XRP가 채택받는데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CTO가 이런 발언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XRP와 다른 암호화폐들 시장 및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인데 좀 나름 특이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전에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그는 이 고래나 세력의 존재를 믿기보다는 지금 현재 XRP를 포함한 각각의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들은 각 프로젝트에 대한 사람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봤을 때 XRP 지금 현재 가격 약 20센트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가치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 의견이 틀릴 수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가격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의 가치와 그 미래의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는 시장은 대부분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암호화폐의 성공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지껏 많은 인터넷과 같은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성공한 배경 뒤에는 다른 수많은 실패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다. 이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떤 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공할지 알지 못한다. 과거에 수많은 검색 엔진 회사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은 구글이었고 그때 있었던 많은 검색 엔진 회사들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런 검색 엔진 회사에 다녔었던 사람들은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 검색 엔진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크게 될지 성장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은 소수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암호화폐가 주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이 검색 엔진 중에 몇 개만 살아남은 것처럼 어떤 암호화폐 회사들이 결국에 살아남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예측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과연 리플사와 XRP는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력이나 고래의 존재를 믿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 큰손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데이빗 숄츠의 의견에 따르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XRP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리플사와 코인베이스가 투자를 한 그와 동시에 ODL 파트너 거래소이기도 한 멕시코의 빗소가 브라질 시장 진출을 앞두고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멕시코, 아르헨티나에서 크립토 마켓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2월 진출한 아르헨티나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현지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국제 결제 수요 증가와 연관이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크립토 커뮤니티가 크고 프리랜서가 많아서 미국 고용주로부터 보수를 받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남미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서 암호화폐 대중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곳들에 이제 조만간에 XRP, ODL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 곧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브라질 송금로는 열린다 계속해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던 그런 송금로입니다. 좀 빨리 좀 열어봐. 자, 그 다음엔 태국으로부터 또 좋은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 시암 커머셜뱅크가 50% 송금 비용 할인 행사와 함께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서비스, 미국의 달러 송금, 유럽의 유로 송금, 또한 싱가포르 달러로 송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리플사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금하는데 돈이 몇 초면 전달된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ODL 상에서 태국 바트 볼륨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시암 커머셜뱅크 관련된 페이지인데 제가 태국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보시면은 SCB 리플과 손잡고 특별 송금 프로모션 전송, 그러면서 리플넷과 리플사의 이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플랫폼 같은 경우는 SCB 이지 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옴과 동시에 최근에 ODL 유틸리티 스캔 측에서는 태국 바트 그리고 미국 달러와 호주 송금이 확인이 되었고 테스트 중에 있는 것 같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태국 바트와 미국 달러 그리고 태국 바트와 호주 달러라고 봐야 되겠죠. 이 송금로가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조만간에 이거라도 빨리 좀 열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시세표를 보시고 한숨을 푹 내쉬실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날은 저도 방송을 하는 것이 그닥 막 신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니고 이제 좀 지나가고 다시 좋은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참고로 지금 오늘이죠. 오늘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이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 중에서 IPO를 준비하는 회사들의 소식이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블록파이라든지 코인베이스,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플사도 하루빨리 IPO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관심을 더 끌어모아가지고 XRP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자, 근데 빵형이 또 이런 거 예측 잘해요. 은행권들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올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 및 블록체인 회사들에서 IPO를 준비하고 출시하는 회사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런 예측은 잘 맞추고 있습니다. 빵형의 또 다른 예측으로는 미래에는 실사용이 많이 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많이 사용되게 되면서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XRP가 좀 힘을 내가지고 그러한 암호화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XRP가 20센트 선이라도 방어를 좀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좀 기대가 됐었는데 오늘은 김이 좀 팍 빠지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운 내시고요. 또한 염치 없지만은 토마토밭에 물주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저도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자, 조만간에 더 좋은 소식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XRP가 좀 힘을 좀 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다음에 또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